안녕하세요. 무병장수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유에 대해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올리브유 사려고 보셨죠? 엑스트라 버진, 라이트, 피넬드. 종류도 너무 많고 뭐가 좋은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 고르면 건강해지려다 혈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인지, 둘째, 산도가 0.8 이하인지, 셋째, 수확일이 라벨에 적혀 있는지. 이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셔도 당뇨, 고지혈증, 혈압 관리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올리브유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신선한 올리브를 화학 처리 없이 짜낸 기름입니다. 향과 맛이 풍부하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산도가 0.8% 이하여야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것도 냉압착 방식이긴 하지만 산도가 높고 향이 탁해서 보통 수출용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셋째는 정제유입니다. 라이트, 퓨어, 피넬드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온 정제 과정에서 향과 영양소가 거의 사라집니다. 칼로리는 똑같고 건강한 기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튀김이나 볶음용으로만 쓰세요. 다음은 좋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첫째, 산도를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은 반드시 0.8% 이하. 이건 병 뒷면이나 제품 설명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확일을 보세요. 유통기한보다 수확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확 후 1년 이내가 가장 신선합니다. 셋째, 냉압착 방식인지 보세요. 라벨에 콜드 프레스 또는 콜드 익스트랙션이라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고온 가열 방식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도 체크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칠레 등도 괜찮습니다. 다만 블렌드, 혼합 원산지 표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인지, 산도 0.8 이하인지, 수확일이 최근인지, 냉압착 방식인지, 이 네 가지만 보면 몸에 좋은 진짜 올리브유를 고를 수 있습니다. 2부, 올리브유가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진짜 이유.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용유가 아닙니다. 이건 혈관을 청소하는 의사 같은 존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지켜줍니다. 그 결과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혈압도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하버드대 연구와 WHO 권장 내용입니다. 첫째, 올리브유는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럼 혈관에 기름때가 덜 끼게 됩니다. 둘째,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이 HDL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5 이상 낮아졌습니다. 넷째, 동맥 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중해식 식단을 공식 권장하며 올리브유를 그 중심에 둡니다. 이 모든 효능은 올리브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덕분입니다. 특히 오메가9이라 불리는 올레산은 항산화와 염증 억제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건 혈관을 녹슬지 않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 둘째, 좋은 콜레스테롤은 지켜준다. 셋째, 혈압을 낮춰준다. 넷째, 심장과 혈관 전체에 보호막을 씌운다. 그럼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성인 기준 하루에 한 스푼, 약 10g에서 15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그냥 퍼먹지 마시고 식사 중에 샐러드 드레싱이나 밥이나 국에 살짝 곁들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3부, 기억력, 치매, 당뇨. 올리브유가 지키는 두 가지 핵심 기관. 올리브유는 단순히 혈관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과 당 조절 능력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유는 뇌 속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병 위험까지 줄여줍니다. 첫째, 올리브유는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미국 콜럼비아대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인지 기능 점수에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위험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도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당뇨 조절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에 포함된 올리브유는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킵니다. 즉 당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 말은 식후 혈당이 덜 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 효과가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 즉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매우 유의미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아침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식후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에 올리브유를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빵이나 밥을 드실 때 반찬이나 국에 살짝 올리브유를 첨가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뇌 건강을 지키고 신경염증을 억제해 치매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브유가 어떻게 체중 조절과 운동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살 안 찌는 기름, 운동 회복에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기름이지만 살을 찌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 후 회복을 도와주고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유는 지방이지만 몸에 저장되는 지방이 아니라 에너지로 빨리 쓰이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발생하는 근육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작용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올리브유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이 염증 반응을 조절해 근육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대사 기능 개선입니다. 올리브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세포가 에너지를 더 잘 쓰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결국 뱃살이 쌓이는 걸 방지하고 근육이 지방보다 더 잘 작동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포만감입니다. 올리브유를 식사에 함께 넣으면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돼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포함한 식단은 체중 증가 없이 지방 섭취량을 늘릴 수 있고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칼로리는 높지만 질이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몸에 덜 저장되고 더 빨리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운동과 함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운동 전 식사나 간식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스푼 곁들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에 뿌리거나 닭가슴살 샐러드에 넣는 방식입니다. 운동 후에도 단백질 식단에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운동 후 근육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해 체지방은 줄이고 체중은 안정되게 만듭니다. 올리브유를 요리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열을 가해도 괜찮은지, 실제로 조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 안 찌는 기름, 운동 회복에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기름이지만 살을 찌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 후 회복을 도와주고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유는 지방이지만 몸에 저장되는 지방이 아니라 에너지로 빨리 쓰이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발생하는 근육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작용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올리브유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이 염증 반응을 조절해 근육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대사 기능 개선입니다. 올리브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세포가 에너지를 더 잘 쓰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결국 뱃살이 쌓이는 걸 방지하고 근육이 지방보다 더 잘 작동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포만감입니다. 올리브유를 식사에 함께 넣으면 소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돼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포함한 식단은 체중 증가 없이 지방 섭취량을 늘릴 수 있고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칼로리는 높지만 질이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몸에 덜 저장되고 더 빨리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운동과 함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운동 전 식사나 간식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스푼 곁들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에 뿌리거나 닭가슴살 샐러드에 넣는 방식입니다. 운동 후에도 단백질 식단에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운동 후 근육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해 체지방은 줄이고 체중은 안정되게 만듭니다. 기름이 무조건 살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올리브유는 예외입니다. 올리브유는 생으로만 먹어야 한다는 오해. 올리브유는 생으로만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샐러드에 뿌려 먹는 생섭취용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사실 약한 불에서 조리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첫째,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할 때 올리브유는 풍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채소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이 있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둘째, 삶은 채소나 구운 채소에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나 당근, 고구마를 찐 다음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소화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셋째, 약한 불에서 볶을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양파나 마늘을 저온에서 볶거나 계란을 스크램블할 때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쓰면 향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영양소가 일부 파괴되긴 하지만 약불이나 중불에서는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먼저 두르고 예열하기보다는 재료를 먼저 넣고 올리브유를 부은 뒤 서서히 데우는 방식을 쓰면 열 안정성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요리에 쓰기 좋은 조리 방식은 샐러드 드레싱, 찐 채소 위에 뿌리기, 스크램블 계란이나 오트밀 볶기, 마늘 양파 약불 소태, 빵 찍어 먹는 콤비네이션 등입니다. 중요한 건 기름을 태우지 않고 열을 부드럽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무조건 생으로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도 됩니다. 볶음, 튀김에도 올리브유를 써도 될까? 과학적으로 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는 건 알겠는데 볶거나 튀길 때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중불이나 어느 정도의 고온 조리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발연점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160도에서 190도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사용하는 중불 조리 온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제된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200도를 넘는 경우도 있어서 튀김 요리에도 사용 가능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의 안정성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열해도 항산화 물질이 다른 기름보다 훨씬 더 잘 유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볶음 요리에서 올리브유는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보다 산화에 훨씬 강하고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도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과 함께 조리될 때의 시너지입니다. 올리브유는 단독으로 가열할 때보다 채소나 고기와 함께 조리할 때 항산화 손실이 더 적게 일어납니다. 즉 올리브유가 음식 속 수분이나 영양소와 결합하면서
열로 인한 손상을 스스로 막아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요리나 다 올리브유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기 날 정도의 고열로 태우거나 깊은 기름에 오래 튀기는 조리법엔 정제된 올리브유나 다른 고발 연점 기름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불 볶음, 팬에 가볍게 굽는 조리, 짧은 시간 내 튀김이라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중해 국가들에서는 올리브유로 생선도 굽고 채소도 튀기며 일상 요리 거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리 온도만 잘 조절하면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든 볶든 우리 식탁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기름입니다. 빵 찍어 먹고 케이크도 굽는다? 올리브유의 색다른 활용법. 올리브유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하나의 소스이고 하나의 풍미입니다. 조리용을 넘어 빵에 찍어 먹고 케이크에 넣고 드레싱에 섞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활용법, 빵 찍어 먹기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작은 접시에 따라 놓고 여기에 발사믹 식초를 조금 섞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전체 요리가 됩니다. 특히 호밀빵이나 통밀빵 같은 거친 식감의 빵과 궁합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홈메이드 드레싱입니다. 올리브유에 레몬즙이나 식초, 그리고 소금 약간, 꿀을 조금 넣으면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샐러드 드레싱이 됩니다. 이건 시중에 파는 드레싱보다 첨가물이 적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베이킹에 넣는 방법입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레시피는 케이크나 머핀을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특히 고열에서 견디는 정제 올리브유나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마일드한 엑스트라 버진을 쓰면 풍미는 살리면서도 기름기가 느끼하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 드레싱용과 베이킹용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드레싱이나 빵용은 맛과 향이 강한 풀바디 타입의 오일이 좋고 베이킹용은 부드럽고 가벼운 맛이 라이트 바디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요거트에 몇 방울 뿌리거나 치즈 위에 올리거나 삶은 달걀 위에 가볍게 두르면 기존 음식의 풍미를 끌어올려줍니다. 중요한 건 용도에 따라 향과 무게감이 다른 올리브유를 알맞게 고르는 것입니다. 조리하지 않아도 기름 하나로 음식이 완성되는 이런 활용법은 올리브유만이 가진 특별한 장점입니다. 기름도 상한다? 올리브유 보관법,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올리브유는 생각보다 쉽게 상합니다. 기름이니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봉 후 한두 달만 지나도 맛과 향이 사라지고 몸에 좋지 않은 산화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유는 빛과 열, 공기에 약합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 올리브유는 햇빛을 받으면 산화가 빨라지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됩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짙은 녹색 병에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사용 후에는 절대 햇빛 드는 곳에 두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기름은 온도가 올라가면 산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옆이나 전자레인지 위처럼 열이 자주 올라오는 곳에 두면 빠르게 상합니다. 가장 좋은 보관 장소는 어둡고 서늘한 찬장 안쪽입니다. 냉장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온도에서는 올리브유가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공기 접촉입니다. 병을 자주 열고 닫거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산패가 진행됩니다. 병을 따랐다면 바로 닫고 가급적 입구가 좁고 밀폐력이 좋은 용기를 고르세요. 그렇다면 보관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확일 기준 1년 이내면 가장 좋고 개봉한 후에는 두세 달 안에 다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드레싱이나 생섭취용으로 쓰는 올리브유는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봉한 지 오래되면 냄새부터 먼저 변합니다. 기름 냄새가 묘하게 매캐하거나 종이 타는 냄새가 느껴진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 공기에 약합니다.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고 개봉 후 두세 달 안에 섭취하며 병은 항상 밀폐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관리해도 비싼 올리브유를 끝까지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올리브유 이렇게 고르세요. 사기 안 당하는 기준 알려드립니다. 마트나 온라인몰에 가보면 올리브유가 정말 많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도 제대로 만든 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진짜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고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산도입니다. 산도 0.8 이하. 이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기본 조건입니다. 산도가 높을수록 올리브가 상했거나 가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영양소도 적습니다. 둘째, 수확일 확인입니다. 올리브유는 생산일보다 수확일이 중요합니다. 하버스트 데이트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1년 이내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통기한이 넉넉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짜낸 기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포장 용기입니다. 불투명한 병, 특히 짙은 녹색 유리병이 가장 좋습니다. 투명 플라스틱에 담긴 제품은 빛에 노출되기 쉽고 산화도 빨라집니다. 넷째는 생산국과 단일 원산지 여부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칠레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나온 제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기름을 섞은 블렌드 올리브유는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지역에서 수확한 올리브로 만든 단일 원산지 제품이 품질 관리가 잘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는 인증 마크입니다. 국제 올리브유 협회나 각국 농업 인증 마크 혹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수확부터 압착까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과도하게 싼 제품은 정제유이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 시 추천하는 팁은 이렇습니다. 제품명에 엑스트라 버진이 명확히 들어있고 산도 표시가 0.8 이하이며 유통기한이 아닌 수확일이 1년 이내, 용기는 어두운 색 유리병, 원산지는 단일 국가, 이 5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브랜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브라이트랜드, 스페인에서는 오로 델 데시에르토, 이탈리아에서는 프란토이 쿠투라 같은 브랜드들이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입 유통사를 통해 이런 제품들이 정식 통관된 경우가 있으니 공식 수입처 확인도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리브유 고를 때는 산도, 수확일, 병 색깔, 원산지, 인증 이 5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가격이 너무 낮은 제품은 피하세요. 좋은 올리브유는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매일 한 스푼 이렇게 실천하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올리브유의 효능을 알고도 막상 매일 챙겨 먹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리브유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루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잔 마신 뒤 밥 먹기 전이나 아침 식사 중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섭취합니다. 공복 흡수율도 좋고 혈당 급등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점심에는 샐러드나 삶은 채소 위에 드레싱처럼 올리브유를 뿌려 드세요.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식사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저녁에는 식후 차 대신 요거트나 고구마, 구운 채소 위에 올리브유를 곁들여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이 많은 음식을 먹은 날에는 올리브유를 함께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10g에서 15g 정도. 숟가락 기준으로 1스푼에서 1.5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면 처음 3일은 생으로 먹는 방법 위주, 다음 3일은 요리나 볶음에 활용, 마지막 하루는 전체 식단을 되짚으며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기름을 바꾸는 것이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기름도 아닙니다.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음식 속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지 10편에 걸쳐 올리브유의 종류부터 건강 효능, 요리 활용, 보관과 구매법, 그리고 실전 루틴까지 함께 했습니다.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한 스푼, 일주일 한 단계씩 천천히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혈관과 뇌, 그리고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